진짜 아이가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속 터지는 게 애가 뭘 잘못했잖아요. 원준아 왜 그랬어? 그럼 네. 아니 엄마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하다 그래서 어디? 네. 정말 그냥 무조건 네네 그러는 무조건 내려서 아니 내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한 이유를 궁금해. 그러면은 대답을 잘 안 해요. 차라리 그냥이 낫네요. 그거보다는. 주특기가 멍 때리는 거 네. 그런 걸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혹시 그러지 않아요, 애가? 가끔 그래요. 멍 네. 그러면서 이제 11살이 되니까 거기서 말대답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복합적으로. 아니, 그럼 어떻게든 말을 좀 시켜보기 위해서. 그래갖고 우리 이지 씨가 어떻게 다양한 하셨어요? 상황을 저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너가 네. 이래서 이렇게 한 거니? 아니면 이래서 저렇게 한 거니? 아니면 이걸까? 너의 기분은 뭘까? 막 얘기를 하면 이건 것 같아요. 예. 이거예요. 예.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어저께 같은 경우인데 네. 어저께도 이제 놀이터에서 이제 낯선 아이들하고 놀 때 네.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뭐 학교에서는 참 잘 노는데 오늘 봐봐 이러면서 나한테 사진을 보여줘요. 네. 그런데 애가 혼자 있어. 앉아 있어요 이렇게. 다른 애들 뛰어노는 사진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돼 보이지 않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그러니까 낯가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집사람한테 얘가 네. 좀 낯가림이 있어서 그런 거야. 사람마다 다 낯가림은 있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사실은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좀 낯을 좀 가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부끄러워서. 들어요. 네. 아니, 그럴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요. 근데 이제 그냥 좀 성격상 낯가림이 좀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요, 성향상.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낯가리는 게 없어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좀 네. 친숙해진 사람하고는 안 그래요. 나발나발 말도 잘하고 개그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네. 얘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그런 거하고 다른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아이들이 수줍음이나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들은 누가 뭐 이렇게 질문을 딱 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어색하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배세세 하다가 이제 친해지면 괜찮아지고요. 네. 어떤 아이들은 조금 불안이 높은데 완벽주의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완벽주의적인 아이들은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야, 오늘이 무슨 요일이니? 그럼 답이 있잖아요. 오늘 예, 월요일. 그쵸. 근데 예를 들어, 야, 오늘 날씨가 좀 어떤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 헷갈려요. 이걸 덥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닌데 약간 쌀쌀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여러 가지 춥다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반팔 입고 겨울도 다녀. 아닌데.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있구나. 네, 그런 아이도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상황마다 상황이 있잖아요. 네. 상황마다 순간 당황이 지나쳐서 내면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면 얼어붙어 버리는 거. 얼어붙어. 네. 꽁꽁 얼어붙어서 이 아이는 혹시나 네. 말을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오는 것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 네, 정말요? 마치 왜 우리 밤에 강도를 만났어. 그러면 네. 딱 발이 땅에 붙잖아요. 꼼짝을 못 하는 것처럼. 네네. 약간 그런 비슷한 식으로 순간 당황이 되면 당황의 선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때로는 성대가 움직여야지만 이 소리를 바람과 이 배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가지고 성대를 울려서 네. 입을 통해 나중에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건데 성대를 울리는 여러 가지 인두와 후두의 여러 가지 리가먼트, 그러니까 근이나 힘줄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면 얼어서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소리 내서 웃지도 잘 못해요. 네, 밖에 나가면.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좀 친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웃으려고 하는데 웃을 때 소리가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그래서 하하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러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대를 울리는데 문제가 생길 정도로 순간 긴장을 하는 거죠. 당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아이가 되게 불편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 대개는 여러 가지의 이 말 공격을 한다고. 이랬어? 잘했어?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뭐라고? 너 이러면 이제 아이는 점점점 긴장을 이완시키는 게 아니라 더 당황을 하게 되면 네. 그 다음에 왕 하고 울어버리는 아이도 있고요. 그 자리를 피하려고 딴짓을 해요. 딴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너 이거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 근데 애가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또 말 좀 해보라고. 그러면 갑자기 딴 데를 쳐다보고 근데 왜 막. 딴짓하니? 너 선생님 그렇게 되는 봐야지. 거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얘한테 돼서 공격을 이제 하는. 그러면 이제 얘는 이 선생님과의 경험이 상당히 이제 머리에 박히게 되면 네. 이 선생님하고 다음번에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내적 긴장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좀 불편하고 사실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나오는 거고 네. 말을 자꾸 안 하다 보면 또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죠.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통 선택적 항구증이라고 그래요. 선택적인 선택적? 상황에 나가서 말을 잘 안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부끄럽고 수줍으면 그거하고 다른 거죠. 그런 네. 아이들은 대개 한 5월 지나면 괜찮아져요. 네. 그리고 적응하면.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 아주 말 잘하는 아이들도 네. 있고요. 또 그런 아이들 중에 일부는 집에 와서는 편안한 가족 앞에서는 별짓을 다 해요. 목소리, 그러면 지금 기차 화통. 네네. 막 굉장히 사연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중에 네네. 밖에선 말 안 하는데 집에 네. 와서는 뭐 네, 나불나불 나불나불. 지금 네. 뭐 그런 사연 올라오셔 네, 올라님도 그러셨고요. 맞아요. 뭐 그래서 뭐 부모가 제일 몰라요. 그거는 집에서 말을 괜찮은 굉장히 거군요. 잘하고요. 잘하니까. 얘네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엄청나게 관찰을 해요. 그래서 그걸 집에 가서 얘기해요. 걔가 엄마 머리핀을 꽂고 왔는데 걔가 안 어울리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하는 사이에 관찰한다 네,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얘가 학교 생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줄 그렇죠. 알아요. 그래서 학교 자주 안 가시면 1년이 끝났을 때 선생님이 그러세요. 얘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도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뭐 말수도 적은 아이지만 네. 어쨌든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초기 긴장감을 쫙 완화시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내면의 긴장감이 너무 높은 아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전에 선택적 한국증 네. 얘기하셨는데 네, 네, 네. 좀 낯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실어증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게 네. 다른 거예요? 아, 근데 실어증은요, 굉장히 그 전문적이고 특이적인 용어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 말을 못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실어증 이렇게 네. 표현하는데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실어증이라고 할 때는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서 말을 못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뭔가 복잡한 거예요. 말을 하자니 비밀이 될 것 같고 말을 하자니 또 내가 뭐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고 이런 복잡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났을 때 되게 실어증이 걸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네. 의학적인 진단명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죠. 네, 네. 일단 그러면 선택적 함구증 네, 때문에 네, 네. 밖에 나가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네, 생각보다 네. 많이 있다는 근데 말씀이신 꽤 거예요? 많이 있죠. 근데 그게 되게 부모들이 집에 와서 말을 잘하니까 네. 그리고 어리니까 에이 어려서 그래 수줍어서 그래 얘 집에서 말 잘하잖아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소하게 보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다른 것보다 아동기에는 불안이 높을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니까 높을 수 있잖아요. 네. 아동기 불안 중에서 선택적 항구증이 가장 사실은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문제예요. 왜냐면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말을 해야 공부도 하고 말을 해야 친구도 사귀고 말을 해야 주장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2차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우리 아이가 선택적 항구증인 것 같다. 워낙 네, 말이 네. 없으니. 네, 네. 그 기준이 뭐고 네. 사실 어느 정도 말을 안 해야지 선택적 항구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초기에 어떤 낯선 데를 가면 네. 긴장이 되고 낯을 가리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녹는데 이완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건 개인의 차이가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면 아이가 이젠 조금 적응이 됐구나라는 선을 넘어서도 네. 말을 안 하거나 학교 생활에서는 발표도 해야 되고 모든 활동도 해야 되고 친구하고 의견도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 나이에 맞는 일반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일반적인 기능 발휘를 못할 정도라면 이거는 빨리 전문을 찾아가셔야 되는 그치, 거예요. 아, 진짜요? 네네. 네. 어쩌다 한번 그러면 괜찮아. 오늘 좀 기분 나빴어. 그래서 오늘 말 안 해. 네. 그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일반적- 오랜 그렇죠. 기간 동안 지속이 네. 됐다 하면 이제 한 번쯤 걱정해 보셔도 네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사연 속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을 네. 때 집에서도 별로 말을 많이 네. 하지는 않는 것 네, 같거든요. 네. 거의 안 좀 해요. 걱정을 해봐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않을까. 혹시 함구증 더하기 원래 말수 적은 아이. 네. 태어나면서부터 입에 왜 거미줄 치는 사람들 네네네. 말 안 하는. 네. 근데 그런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정말 속이 터지죠. 속 터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말을 시켜서 답을 끌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한테 늘 과정을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은 말이 필요해. 네가 전달하지 않으면 상대는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말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관심 없는 주제라도 상대가 뭘 물어봤을 땐 최소한의 반응을 네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모를 때는 모른다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정확한 정답을 모를 때 생각을 좀 해볼게요라고 얘기해서 네 의사를 오해하지 않게 잘 받아들이도록 최소한의 말은 해줘야 되는 거란 얘기를 자꾸 해줘야지. 이랬어 저랬어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순간 당황하면 딱 얼어붙어요. 오히려. 네, 네. 네. 그러니까 아이가 뭐래도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어머니께서 꾸준히 정말 지금부터라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연습시킨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훈련을 시킨다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좀 방법을 네. 제시해 주세요. 근데 얘네들도 글을 쓰라 그러면 잘 써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함구증이 아주 심한 아이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필답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 좀 친해지는 거죠. 차라리. 네. 네. 그래서 뭐 마음의 우체통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전달할 것들을 늘 편지를 써서 서로 좀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혼자 있을 때 말을 잘해요. 혼자 있을 때는. 정말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런 스마트폰 같은 데 네. 녹음 기능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해서 전달하는 거죠. 엄마 난 사실은 그런 말을 하고 싶었었는데 네. 엄마가 자꾸 물어봐서 내가 순간 당황해서 말을 잘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네네. 이런 방법을 통해 일단은
아이의 마음을 파악하고 접근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말이라는 건 인간관계에서 최소한의 내가 수행해줘야 네. 되는 기능이라는 거죠.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네. 해야만 하는 거라는 거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네. 또 이런 것들이 아동기 불안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안이 너무 심한 경우는 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게 이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네.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야. 것 같아요. 근데 네. 엄마 대기님께서 지금 올려주셨는데요. 네. 아이고, 바로 올라갔네요.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학교 선생님께서 아이가 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표현을 잘 안 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혹시 선택적 항복적일 수도 있겠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그거하고는 있어서. 다른 거고요. 그쵸? 네. 네. 멍하고 있는 애들은 약간의 주의를 환기해서 예?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그 부모들 이렇게 보게 하는 어떤 그 공개 수업 네네네. 있잖아요. 네. 거기 가면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근데 네. 뒤에서 애기 엄마는 막 안달이에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뭐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사실은 야 안달하지 마. 다른 애들 손 들고 있을 때 얘는 여기가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때 종철 씨 그러니까. 아이는요, 내가 보진 않았는데요. 얘는 초기 낯선 거에 대한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 아이인 것 괜찮아요, 같은데 진짜. 그날은 세팅이 바뀐 거잖아요. 선생님과 아이들끼리만 있다가 엄마들까지. 엄마들이 뒤에 있으니까 이게 그렇죠. 환경 자체가 긴장되죠. 바뀐 거고 긴장되죠. 누가 워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지켜보고 그렇죠, 있으니까 예. 훨씬 긴장이 돼서 네. 얼어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네. 긴장하는 거에 대한 네. 방법을, 그러니까 네. 그 긴장하는 원인을 네. 해결을 해주면 네. 우리 아이가 선택적 항복증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네. 몸을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서 네. 심신을 단련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 사람이 내적으로 심리적, 정서적으로 긴장을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해결을 몸으로 결국 해결을 해요. 이렇게 한다든가 뭐 손을 좀 근데 실제로 편다든가. 제가 네. 놀이터에서 옥대장으로 불리거든요. 오. 애기들한테. 네.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행사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애들이 말이 없고 낯선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체육대회를 내가 열어요. 그럼 애들이 네. 막 자체적으로. 말 없고 막 낯가리는 애들도 네. 웃어요, 그런 네, 거. 네. 나 맞아. 초콜릿 뭘 하나가 쓰다 1등 보면. 그래놓고 네, 네. 멀리 뛰기 뭐 이런 거 하고. 그렇죠. 그러면 애들 엄청 잘 놀아요. 아니 그리고 어쨌든 대화에서 긴장을 하는 아이는 네. 너무나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으면 애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말을 해요. 말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해주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애도 좀씩 편안해져서 그 다음번에 네. 왔을 때 말을 잘하게 되는 경우들도 아, 있어요. 지금 뭐 진짜 말을 하는데 인사는 안 한다는 선구정님, 또 선생님에게만 말을 안 해서 선생님이 네. 오히려 애가 저를 좀 싫어하나요? 네, 하고 네, 물어오셨다는 오해하죠. 윤리장님, 이런 사연 진짜 많은데요. 선생님, 요거 하나만 대답해 주세요. 네. 달콤 쌉쌀님께서 아이가 지금 혹시 선택적 함구증이 아닌가 걱정이 되시는데 전문가라고 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나요? 네, 하고 근데 물어보셨거든요. 물론 네.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일단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네.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아이를 좀 이렇게 계속 지켜보다 보면 내 아이가 진짜 선택적 함구증이어서 누군가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인지 아니면 엄마가 좀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해줌으로 해서 네. 긴장을 완화시켜서 아이가 입을 열 수 있는 아이인지 좀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으니까요. 네. 너무 또 어머니께서 또 긴장하셔가지고 네, 그러실 건 오늘부터 없을 것 애가 뭐 같아요. 말만 조금만 하면 선택적 함구증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하는 또 바람. 내가 늘 얘기를 하면서 걱정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엄마들은 네. 늘 노심초사 뭐 하나만 들으면 다 우리 애하고 연결시켜 생각하시다 보니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 또 걱정을 또 사서 하시진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26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라이브 토크 부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 토크 부모. 네, 아, 여기 댓글 네. 봤는데요. 네. 어떤 어머니께서는 우리 남편이 그래요. 말을 안 해요. 안 해도 돼야 선택적 하는 거죠. 그렇죠. 집에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본인이 나는 선택적 함구증이야. 이거 본인이 진단을 내리시는 거죠. 네. 얘기 좀 많이 하세요. 저기 아내분하고 남편분하고. 그러니까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 좀 많이 하시고. 네. 아, 네. 대화하세요. 선생님, 좋은 아까요. 프로예요. 그렇죠. 네. 아까 이 윤리장님께서 선생님에게만 말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선생님이 좀 무서울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잖아요, 아이 입장에서. 네, 네. 어떻게 좀 해주면 근데 될까요? 또 이렇게 말하면
그 담임 선생님 몹시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내적 긴장이 높은 거는 그 아이의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네네. 때문에 네. 물론 그럴 선생님 무서울 수도 있고 선생님이 안 무서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하고 자세히 의논을 해봐야죠. 네네. 자, 최정원님께서 전주 사시는데 옥대장님 있는 종천시 아파트로 대장님이 전세 사고 나오고. 싶다고. 네. 대장님. 그러면서 전주로 오실 생각 없냐고 그러시는데. 네네네. 아유, 저기, 시간 나실 때 오세요. 제가 행사해드릴게요. 아유, 그래요. 자, 오늘은요, 엄마한테 불만 있니? 아이들이 정말 말을 통해서 엄마의 속을 터지게 만드는 사연 함께 네. 만나봤는데요. 결국 아이들이 말이라는 거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말을 많이 하는 아이든, 말을 적게 하는 아이든, 네. 그 아이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아이의 진짜 마음을 알아가는 그 부모님들의 해안을 좀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소통했던 댓글창 함께 닫아보도록 할게요. 닫혀라 댓글. 네. 자,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도 말이죠. 속 터지는 부모들의 고민 저희들이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말이죠. 어떤 사연이든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이브 토크 부모는 계속됩니다. 쭉. 홈페이지 게시판에 계속 올려주세요. 네네.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긁어주실 건가요? 네네. 하면서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얼굴은 긁지 자, 마. 내일은요, 특강 부모 필살기가 방송되죠. 여러분, 본방사수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진짜 메모 엄마- 안 하려고